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뭐 아침이라기보다는 점심시간에 가깝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보고 갈까요? 이준석 안철수 충돌. 안철수 야권의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저주하는 거야? 안철수 여권 대권 주자들 지지율 합 야권보다 높다. 이준석 당명 바꾸면 플러스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합인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안철수가 당명을 바꿔달라. 뭐 상징성이라도 안철수 입장에선 갖고 가고 싶은 거지. 이게 문제가, 이건 둘이서 조용히 조율을 하면 되는데 왜 꼭 어디 방송 같은데 공개적인 데 나와서 떠들어서 문제를 키우냔 말이야. 그러면서 안철수는 이걸 내미는 거지. 야, 여권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합치면은 야권보다 높은데 우리가 이제 플러스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당명이라도 개명을 해달라 라는 것을 요구했죠.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이거는 둘이서 줄다리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밖으로까지 불거져 나오면 그거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요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은 얘기죠. 이준석 안철수 겨냥 이제 양당 간 통합을 마이너스 통합이라고 저주까지 하나. 이거 기자가 안 티다. 아이, 사진을 이런 걸 했어. 그러면서 사실은 안철수도 굉장한 양반이다. 나 같으면 벌써 뭐를 했어도 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이 과거에 안철수에 대한 엄청난 디스를 많이 해왔습니다. 좀 봐볼까요? 이준석, 안철수 내 휴가 끝나면 합당 협상 없다. 숙이고 국힘당으로 들어와라. 전략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좀 더 예쁜 말로 포장할 수 있잖아. 왜 꼭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고 이제 분열을 촉발해야 될까? 안타깝다. 뭔가 기술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안철수도 같이 디스한 사건도 있었죠.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디스도 엄청나게 많이 가했어요. 지금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씩 읽어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준석, 안철수 여상황죄가 있다. 장진영이 손을 거들었죠. 집에다가 상황을 모신다. 공처가다. 이준석 여상황죄 말만 듣다가 주변 사람 떠난 거 아나? 이 믿거나 말거나 일단 싸질러 버리는 거지. 장진영이 안철수 집에만 가면 결정이 뒤집혀 상황을 모신다.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같이 갈 후보에 대해 가해지는 이러한 디스는 절대 플러스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안철수와 이준석은 과거부터 악연이 있었죠. 이준석 안철수 사석 욕설 알고 계십니까? 이번 경선에서 나경원 측에서 터뜨렸는데 보통 내부 문제는 경선에서 불거져 나온다. 사실 한번 봐볼까요? 사석에서 한 욕설 문제없다. 안철수 비한 논란에 맞받은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 2차 토론에서 나왔었죠. 나경원이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에게 막말로 징계를 받았다. 이준석 개인적 악연은 있어도 공적 영역에 반영을 안 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뒤에 엄청난 디스를 가하고 예의 없이 굴면은 없던 악연도 생기지. 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30 중반이면, 그리고 정치바닥 10년 굴러 먹었으면 산전수전 겪었다. 이거는 그릇과 어떤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조금 더 인격적인 수양을 해야 될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밤이당 있을 때 사석에서 안철수 병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사석에서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문제가 없고 난 그런 적 없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했겠어, 내가? 하지만 다음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안철수 병신 되는 거거든. 전국 꼴찌를 위하여 간파해. 솔직하게 이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무슨 말을 못해. 그런데 이게 불거져 나왔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불거져 나왔으면 빨리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사석에서 술이 좀 되고 나름 섭섭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서 그거는 자기가 빌어야지. 그래야 안철수 의원도 씨발 면이 서는 거고 마지못해 용서하는 액션이라도 취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봉합이 되는 거고.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야권에 상당히.
하지만 이런 식의 행보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지 분열을 촉발하고 키우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냐?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지금 이것만은 잘못하고 있다. 너무 까대는 것만 같아서 칭찬을 한 개 하자면 칭찬할 만한 기사도 있어요. 어떤 페미 이슈 이런 데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이런 부분에선 이준석 괜찮다. 대가리가 아예 빠가는 아니다. 문제는 어떤 내면적인 문제다. 아니면 무언가 자기가 바라는 욕심이 있거나 멍청하지 않은 놈이 저지를 하는 이유는 어디 다른데 목적이 있는 거지. 여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중권 국민의 힘이 아니라 남근의 힘이네. 이준석 좀 적당히 좀 해요. 이게 무엇이냐? 양준호 대변인이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서 논란 핵심은 남연 용어 사용했다. 뭐 틀린 얘기가 뭐가 있어. 어느 미친놈이 여자가 머리 짧다고 지랄병을 떨어. 있긴 있지.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다. 그런데 그게 대다수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판단이냐? 그렇지 않다. 대다수 이대남이 찌라라는 거는 남성 혐오의 용어에 대해서 있는 거지. 쇼컷 머리가 짧고 길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 그걸로 여성 혐오를 어떻게든 몰아가서 왜곡시키고 있는 거지 사실을.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문재인 정권의 좀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고 해서 어떻게 우파 농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 진중권은 처음부터 꼴패미 출신이다. 남패미다. 못발라다. 진중권의 출신은 못발라다. 그래서 진중권이 어떤 페미 관련 이슈만 나오면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겁니다. 진중권 키워준 애들이 여성 인권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진중권에 잠깐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우리한테 유리한 소리 몇 마디 싸질러 줬다고 진중권을 오해하면 안 된다. 진중권은 보빨로 출신이다. 오케이? 페미 이야기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이런 게 터졌죠. 대놓고 일밍아웃 유튜버 MR 일배 논란. 왜? 얘가 누구냐 하면은 IT 유튜버예요. IT 유튜버고 5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신상 태블릿 갤럭시 탭 리뷰를 하면서 탁 띄웠는데 여기 일배 주소가 떴다 이거야. 단지 일배 주소가 떴다라는 이유만으로 누리꾼들과 기사 온만 돼서 광광광광 하면서 때리고 있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안산 선수한테 사람들이 지랄병 떠르는 이유는 얘가 남성 혐오를 이야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반페미하면서 욕을 치댄 이유 역시 페미에 동조하지 않았다. 건강한 페미, 지금의 대한민국의 페미의 방향성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욕을 처먹고 있고 왜곡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인권 운동한 년들한테 먹힌 것이 운동권이다. 운동권 새끼들한테 페미는 성역이거든. 그 성역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논하면 안 되고 페미에 대한 지적질을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대깨문하고 아주 비슷한 신성시대는 존재지. 페미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태가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유튜버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든 들어가서 자료가 된다면 일배고 어디고 못 갖고 올 게 어딨어. 그리고 단지 일배를 한다고 해갖고 욕을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난 솔직하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에 100% 동감하진 않지만 들어가서 볼 수는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어떤 방송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했어. 그렇다고 어떤 유족 폄하를 했어. 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냥 전혀 정치적으로 무관하고 어떤 인연과도 무관한 IT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일 뿐이다. 그런데 단지 일배 사이트가 떴다라는 이유만으로 얘는 이렇게 쌍욕을 처먹고 있고, 안산 선수는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었죠. 얼레벌레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 뭐 남성 혐오 발언이란데 여기 웅행옹 그리고 5억 5조 5억 년 이게 무엇이냐? 대한민국 한난총 새끼들은 쓸데없는 성기에 정자만 5조 5억 마리가 있다 이거야. 요게 남성 혐오 단어인데 옛날 메갈리아 요런 데서 쓰던 남성 혐오 단어인데 얘는 실질적으로 남성 혐오 단어를 썼다. 얘 논란은 쇼커트가 논란이 아니라 남성 혐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욕을 처먹은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이걸 하면 옛날 이수혁 사건이 생각나죠. 단지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오만 페미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지랄병을 떨고 신상을 털고 그 피해자들을 괴롭혔잖아. 그런데 당시에 영상이 드러나니까 결국엔 뭐였어? 그년들이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 해서 처맞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데이트하고 있는 남녀 커플에게 혐오 발언을 먼저 싸질렀다. 내가 6.9 아니 이것보다 높아. 목소리가 너보다 높아. 아니 저 새끼들 여자 만나본 적 없어서 팔리가 뭔지도 모르지. 야 너네 여자 만나본 적도 없어서 팔리가 뭔지도 모르지? 병신 새끼들 이렇게 너네 돈 몇점 못 쓸게. 야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 너 여자 못 만나봤지? 야이 내개. 아 오빠 나가라고. 야이 내개년아.
아, 저 새끼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 너네 6.9cm 병신 새끼잖아? 너네 6.9cm 그런 수치지? 아니야. 전화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남자 이 커플들이 자리를 피하니까 쫓아가서 저그들이 먼저 폭행을, 법에서 정하는 폭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위력을 가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그 자체가 바로 폭행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이 사람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동 자체가 폭행이다. 그래서 팸이 머리 짧아서 화장하지 않아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여자애들한테 먼저 폭행을 당했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자빠졌다.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역풍을 제대로 맞으면서 병신이 됐잖아.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지.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고 왜곡을 하고 물타기를 해서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은 남녀 갈등, 젠더 갈등. 왜냐하면 젠더 갈등에서 얘들은 힘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 대한민국 페미니즘 운동 건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페미가 진짜 여성 인권을 바라는 페미 운동인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파리를 하는 거고 피해자를 생산하는 거고 분노를 생산하는 거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졸라 뻔뻔한 새끼들이다. 이게 이번 정권의 특성 아닙니까? 시체파리, 피해자파리, 남의 슬픔과 아픔, 공포를 팔아먹는 더러운 좌파 새끼들. 세월호 단체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위안부 단체는 위안부의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정당한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고 이 일이 끝내기를 바라질 않아.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까지 쪽쪽 빨아먹고 앵벌이 시켜 처먹고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은 비석 세우고 동상 세워서 영원토록 팔아먹으려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 세금을 타먹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극하고 슬픔을 자극해서 저그들 부귀영화를 누린 데 써먹은 거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진짜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실, 상식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다. 이준석이 이런 대응은 굉장히 빠르고 절묘하게 위트 있게 잘 받아친다. 하지만 이 어떤 큰 정권 교체라는 대국을 둠에 있어서 지금 자꾸 분열을 야기하고 어떻게든 합쳐야 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자존심을 짓밟고 디스를 하고 빈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좀 잘못하고 있다. 혹시 다른 욕심이 있다. 다른 자기만의 플랜이 있다. 그렇다면 대의를 위해서 욕심을 버려라. 크게 보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당 대표라는 것은 그런 자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관련 이슈는 이렇게 심하게 하고 오늘은 좀 스윗하게 방송을 끝내고 싶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덥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준비한 방송을 이만 종료해볼까 합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행복한 오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봬요. 안녕. 여러분 안녕. 뿅.